보입시다. 자, 이 문제는 그 옥스토비 책의 연습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형 문제를 요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보면 그 약간 그 평형 문제인데 보통의 평형 문제하고 유형이 살짝 다르죠.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은 초반에 농도를 주고 그래서 반응 진행이 돼가지고 평형 상태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걸 묻거든요. 근데 얘는 초기 조건이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고 전체 압력은 일기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뚱맞게 다 화합물이고 이게 뭐냐면 분자들이고 막 이런데 난데없이 원자 개수가 얼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호호 이 뭔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이때 문제에서 제시된 평형상수는 KP 되겠습니다. KP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P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평형상수는 뭐 기준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분화. 그래서 각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부분합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해 보자. 됐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선 첫 번째 압력 평형. 자 어쨌거나 평형 상태에서는 얘 세 가지가 다 나타날 거 아니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놈이 됐건 요놈이 됐건 이놈이 됐건 얘네들을 부분합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 더해서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다 더해서 얼마란 얘기예요? 그게 일기압인가 보다. 아이 좋아. 뭐 많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부경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좀 독특한데 원자 개수가 어떻다. 그러면 잘 봐요. 그 개수의 비는 정확하게 무슨 비랑 같아지죠? 화학양론에서. 그게 뭐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그것의 개수비는 정확하게 누구랑 같아요? 그렇지. 윤지스. 아까 만화책 보는데 윤지스 고마워요. 윤지스 대단해. 그래. 그리고 윤지스하고 스무스 찌찌뽕. 그래. 그래. 스무 이렇게 뭐냐면은 수줍어하는 거예요. 그래. 자, 바로 개수비는 항상 몰수비. 그래서 여기서 3대 1은 이 둘의 원자의 몰수비인가 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의 이 반응하는 이 반응 체계의 질량 보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난데없는 질량 보존. 질량 보존. 화학적으로 풀었으면 뭐죠?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이 뭐죠?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정의하라고 하면 그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질량 보존을 정의하시오. 뭡니까? 정답!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은 뭐냐면 원자의 종류와 그 개수가 뭐한 거? 불변. 무슨 말 알겠죠? 그게 화학 표현의 질량 보존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반응 전후에 종류도 유지되고 개수도 유지되는 거. 그걸 뭐라고?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해볼 거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요 슈쇼. 자, 이 표기는 뭐냐면 슈쇼 원자의 몰수가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자, 최종 평형에서는 질소기체, 수소기체, 암모니아기체가 막 짬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질소기체가 있다고 수소 원자가 있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럼 넌 아웃. 자, 그 다음 수소 분자가 있을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소 분자가 어떤 몰수만큼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수소 분자가 한 개 있다면 그때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수소 분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더블링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수소는 어디서도 발견돼? 얌모니아에서도 발견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얌모니아에 몰수가 있을 건데 얌모니아 분자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이게 수소 원자 몰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수소가 H2로 존재하건 NH3로 존재하건 그 수소 원자의 전체 몰수는 요런 꼴로 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왜? 개수가 변할 리가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기만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니기도 질소도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되지. 그럼 질소는 어디서 발견돼?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서 발견되잖아. 그럼 동일한 원리로 질소 분자 개수의 2배. 그 다음 암모니아 분자랑 개수가 똑같고. 너무 많이 아시겠죠? 알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수소하고 질소의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은 거니까 여기서 어떤 수식을 세우라는 거야? 요거 때 요거는 3대 1. 알겠죠?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얘를 어디 넣어요? 얘를 여기 넣어요. 얘는 어디 넣어요? 여기 넣어요. 그러면 방정식을 풀 수 있죠? 그러면 그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죠, 승우야? 사칙연산을 못하면 어디를 못 가? 대학을 못 가야겠어요? 더하기 빼기 안 되면 대학에서 안 받아줘. 그래서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뽀로뽀로뽀로바 이렇게 될 겁니다. 얘하고 얘가 요렇게 될 거야. 이거 풀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최종 상태에서 수소 기체의 몰수하고 질소 기체의 몰수가 요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어요? 1대 3인 건가 그러면? 맞아? 1대 3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됨을 알 수 있지. 자,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건데 N은 몰수잖아. 그런데 P는 뭐야? 부분압이잖아. 그지? 그지? 왜 몰수 B를 부분압 B로 바꿀 수 있지? 지금 몰수를 계산한 거잖아. 왜냐하면 문제에서 개수비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그래서 몰수비를 구했는데 그걸 바로 부분압비로 바꿨어. 무슨 근거로? 그렇지. 바로 달턴의 부분압 법칙이요.
부분합은 어떻게 결정돼요? 섞여 있는 몰수의 비, 몰 분율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몰수의 비가 부분합 비로 정확하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최종 상태에서 둘의 몰수 관계가 이러니까 부분합 비가 이럴 수밖에 없다. 좋아. 됐죠? 됐죠? 그럼 이때 편의상 얘를 3x로 치환하자. 자, 누구로 치환한 거요? 여기에 있는 n2의 부분합을 x로 치환. 됐죠? 그럼 얘네를 다시 어디에 넣어볼까? 여기 넣어. 알겠죠? 저기 넣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n2 몰수는 x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 몰수는 3x고, 암모니아 부분합은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즉, 요 자리에 x 넣으면 이게 3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쫙 넘겨버리면 암모니아 기체의 부분합은 1 빼기 4x. 되십니까? 자, 그럼 얘 세 번째, 드디어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 값이 여기 있네요. 6.78 곱하기 10의 5승인데 지금은 부분합 평형상수. 그럼 부분합 평형상수 역시나 반응 부분에 생성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얌모니아 기체 부분합의 제곱 N2 기체 곱하기 수소 기체 부분합의 3제곱.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다가 뭘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샥샥샥 넣어주라 이런 얘기지. 그럼 이때 아까 누구를 어떻게 치환했어요? 얘를 x로 치환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누가 됐어요? 3x가 됐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죠. 짠짠. 좋아. 됐습니까? 보기면 됐죠? 보이죠? 그럼 얘는 다시 또 어떻게 바뀌느냐? 27이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요. 얘가 x의 몇 승이 돼요? x의 몇 승이 돼요? x 1승 있고 3승이니까 4승이 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x 제곱분의 1 빼기 4x의 제곱.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잘 봐요. 고지곧대로만 보면 몇 차 방정식인 것 같아요? 고지곧대로만 보면 4차 방정식으로 보이잖아요.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외우고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히게도 거듭제곱으로 바뀌죠. 몇 차로 바뀌는 거예요? 2차로 바뀌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풀어진다 이런 말이지. 근데 얘가 어쨌거나 평형상수는 K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얘 이쪽으로 넘기고 이 상태에서 얘 바꿔주면 루트 27K가 x제곱분의 1 빼기 4x. 됐죠? 그러면 적어도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제 적어도 몇 차 방정식이에요? 적어도 2차 방정식이라고요.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K는 모르는 숫자예요? 알려진 숫자예요? K는 알려진 숫자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넣고 계산을 하면 X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 당연히 근해 공식도 필요하고 계산기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숫자 넣고 구해가지고는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면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을 활용하면
x가 뭐로 계산이 되느냐? x가 0.0148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x가 사실 맨 처음에 누구를 치환한 거냐면 질소기체의 부분합을 치환한 거죠. 그럼 x를 다시 뭐 여기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하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화학 평형 문제인데 일반적 화학 평형 문제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반응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14장 화학 평형이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 화학 평형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뭐 산염기 배우고 하는데 산염기는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그때 이제 뭐냐면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산염기 빼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용해도 평형이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은 왜 침전, 앙금 생성, 그 다음에 차기온 평형 이런 걸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가 바뀝니다. 교재 바뀌. 자, 16장. 16장. 이건 안 이쁜데? 이것도 안 이쁜데? 다 안 이쁜데? 16. 야, 나중에 예쁜 거 줄게요. 이게 좀 찝혔어, 이거. 진짜. 16장. 16장. 그래서 요 교재로 바뀝니다. 요거. 내가 단체 카톡방에 다시 올려놓긴 할 건데 지금 풀 문제가 맨 앞에 있는 연습 문제 요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얘기할 때 굳이 요거 교재가 없어도 되니까 지금 잠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필기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 갈 건데 내용이 바뀌어서 한번 끊고 갈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카메라 앞에 붙어 있어요.